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입는 기쁨, 몸 만드는 기쁨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이슈, 먹는 기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개인적으로 먹는 건 우선 쾌락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 쾌락이 뭘까요? 저의 쾌락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할 때 즐거우며 하고 나서 행복한 여운이 오래 남는 것. 할 때만 즐거운 건 더 이상 쾌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동안 즐겨 먹던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 먹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어려웠던 건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술을 줄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성인 건강 먹는 기쁨의 글을 쓰면서 술을 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성인 건강 유튜브 덕분입니다. 유대인의 공부법이 가르치면서 공부하기라던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인 건강이란 말을 하다 보니 성과 건강 쪽에 관심이 점점 더 커져서 조금씩 더 건강하고 섹시해지는 원리라고나 할까?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유튜브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에 대한 자기 각오 또는 고치고 싶은 습관들, 그런 걸 글로 써서 유튜브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성인 건강이란 채널에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서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돈보다 100만 배 소중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이상의 건강한 상태를 지금 이 나이에 맛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 하다가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막 먹네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럼 컨디션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종종 한다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먹는 기쁨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어려운 문제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누구나 예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생각하기. 우린 진짜 예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동안 예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 증거가 바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날에 맞춰서 힘껏 다이어트를 하고 그날이 지나면 확 먹어버리는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지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외부에 있으니까요. 다이어트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연출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자기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저는 자기 학대 같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마음 대청소할 때 한 번쯤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암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면 그 이상 먹어대서 요요 현상이 오는 반복을 하다가 그날도 배 터지게 먹고 나른하게 퍼져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팔을 이식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식받은 팔에 커다란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신의 주인공이 사고를 당했고 그 팔이 이 사람한테 기증된 거죠. 프로그램 내용은 기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팔뚝을 기증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한테 꽂혀서 내 몸도 죽으면 이렇게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날지 인간의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건 나는 죽는다라는 거니까 언제 죽더라도 몸은 기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몸을 좀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내 생에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두 종류가 있대요. 과거 기억, 미래 기억이요. 인생은 선택, 기억도 선택. 저는 칙칙한 과거 기억이 아니라 찬란하고 멋진 미래 기억만 떠올리면서 남은 삶을 살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로 저의 건강관리를 신성한 몰입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스러운 의식처럼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의식. 더구나 신성한 의식이라면 제대로 된 순서가 있어야겠죠. 오늘 하루 신성하게 몰입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 믿으면서 먹는 것에 순서를 정해서 평일은 가급적 이 루틴을 따르는데요. 정말 좋은 건 매번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의사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결정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평소 좋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꼼꼼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다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다면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잡식 동물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같은 거요. 그렇다고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뭐 먹나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먹는 순간엔 이 영양소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지금 먹는 게 탄탄한 몸으로 형성돼 있지 혈관에 찌꺼기로 쌓일지 말이에요. 젊었을 때 몸이 좀 약해도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조건 활기찬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내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곁에 두기로 했어요. 자, 그럼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한 줄 정리해 볼게요. 배고플 때만 맛있는 음식은 좋은 음식, 배불러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나쁜 음식이라고 정했는데 어때요? 혹시 지금 배는 부르지만 뭔가를 먹고 있다면 그 음식을 한번 보세요. 걔는 나쁜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입이 심심해서 버섯, 브로콜리 이런 거 드시는 분 계실까요? 암튼 심사숙고해서 좋은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놨다 치고 우리 이걸 언제 먹을까요? 중년 이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체지방 줄이는 것과 근육 만들기라고들 합디다. 이왕 먹는 거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간에 먹으면 좋겠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양섭취, 타이밍과 근육 발달이란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인생 자체가 타이밍이잖아요. 우리의 근육 만들 타이밍은 right now. 책 내용 좀만 볼게요.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 직전부터 운동 중, 운동 후 4시간까지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단백질 음식을 틈틈이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했지만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 운동생리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 결과가 정리된 것이 바로 영양 섭취와 타이밍의 원리다. 오늘 내용은 근육과 식이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근육엔 별로 관심 없어도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싶은 분이나 어수선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전에 자기 최면 걸기. 나는 최신 첨단 로봇이다. 나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먹고 움직이면서 내 몸에 신성하게 몰입할 것이다. 제가 원래 자기 최면을 잘 거는데 로봇 최면은 처음인데 괜찮네요. 감정이 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다양한 이유로 살찌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평생 살과의 전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전쟁이 평화로 바뀐 것 같아요. 특별한 배고픔의 고통 없이 날씬하게 건강한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제 건강검진 표 좀 보세요. 47세에서 51세 남들 다 살찐다는 이 시기에 대략 3kg가 빠졌어요. 체지방 줄고 허리 둘레도 5cm 줄었네요. 정말 대박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얼마 전 인바디를 해봤는데 몸무게는 좀 더 줄고 허리가 더 가늘어진 거 있죠. 심지어 신체 나이는 40으로 나왔다는 거. 먹을 거 잘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날씬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아마도 운동하는 시간에 바짝 몰입하고 먹는 시간을 똑부러지게 지켜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원래 이렇게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도 건강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은 참 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 안녕 상태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의 대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저의 신성한 하루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2단계로 나눴는데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적절히 먹는 시간. 나머지 시간은 몸과 정신을 릴렉스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아침 7시쯤 모닝차 마시면서 달걀 정도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원래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살은 덜 빼고 근육을 보완하는 쪽으로 목표가 수정됐기 때문에 낮 동안 많이 움직이고 조금씩 자주 먹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아침 7시에 달걀을 시작으로 저녁 7시까지 먹고 또 먹고 매 시간마다 먹습니다. 먹을 때 뭘 먹든 몸의 느낌을 느끼려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음식의 소중함이 느껴져서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것들 중에서 강추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쉬었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근데 근육 운동은 하기 전에 뭔가를 먹고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에 올리고당 카카오 견과류를 먹고 가는데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카카오의 카페인이 몸을 확 깨우고 은은한 생강즙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올리고당의 단맛이 기분 좋게 천천히 혈당을 높이면서 동시에 영양 만점 견과류가 에너지를 온몸에 가득 주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낫또에 오이 썰어서 간장 넣고 휘휘 저어서 아삭아삭 먹습니다. 그 다음 저녁은 몇 가지 반찬에 버섯 강된장을 항상 곁들여 먹는데요. 제가 낫또 버섯 된장 이런 걸 매일 챙겨 먹기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는 효소가 풍부해서예요. 나이 들수록 몸속에 효소가 줄어드는데 효소들이 하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책에 의하면 운동 직후 민감해진 몸에 음식 섭취를 하면 근혈류를 늘려서 운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근육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운동 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수분까지 꼼꼼히 보충하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일단 하기로 선택했다면 완전히 믿고 마음을 담아서 경건하게 합니다. 의식에서 믿음이 빠지면 시체잖아요. 끝으로 자기 전에 유산균을 먹고 숙면을 취하면 밤사이 몸속이 깨끗해져서 내일의 나는 더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젊은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나네요. 야채 단백질 좋은 거 알아. 근데 지루한 거 먹으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살 거야 라고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즐겁지 않다며 100만 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잃어버린 미각을 찾으면 이런 자연식품들이 정말 맛있어요. 참고로 잃어버린 미각은 자극을 끊어야 찾을 수 있답니다. 근데 자극은 중독이라 착한 음식들로 자극적인 음식을 이기긴 힘들고요. 수많은 자극의 유혹 속에서도 자극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제가 아는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몸의 어딘가가 아파서 반강제로 자극을 제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할 때 신성한 자기애를 충만하게 느껴서 그저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들이고 싶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응? 저도요. 그럼 지금부터 한없는 자기 사랑의 신성한 몰입에 빠져볼까요? 말은 맨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오늘도 좋은 것과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겠죠? 연애도 2가지 스타일에서 항상 고민이잖아요. 1000명의 남자를 만나서 1000번의 사랑을 나누는 거랑 1명의 남자에게 1000번의 사랑을 느끼는 거요. 암튼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엔 저만의 식단대로 쭉 가보고 한참 뒤에 다시 보고 드릴게요. 인생은 선택, 음식도 선택.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이번 선택이 왠지 평생을 좌우할 것 같아서 저도 신났어요. 그
그동안 성인 건강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인 건강은 16회 먹는 기쁨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앞으로 웃는 건강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성인들의 보건쌤 뮤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